안녕하세요, 미주부입니다. 여러분, 미주부의 미국 주식 투자 목표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에 10억 원 투자하기, 배당금으로 월 1,000만 원 달성하기,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 투자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지금까지 수익률이 어떤지, 그리고 배당금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투자 목표가 배당금으로 월 1,000만 원 벌기 말고도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서 투자금을 10배로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영상들은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회사를 찾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 나갈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같이 목표 달성하고 하와이 해변에서 주주님들과 저랑 주청하는 걸 매일매일 상상하다 보면 언젠간 꿈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모으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이쪽 4차 산업혁명 쪽에 있는 종목들은 배당률보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저는 배당금으로 월 1,000만 원 벌자라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매년 꾸준히 올려주는 배당 성장주나 이쪽에 고배당 관련 종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글씨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검은색 글씨는 아직 보유하지 않고 앞으로 보유할 종목입니다. 그리고 종목 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점점 종목 수를 줄여갈 생각이고요. 투자금은 1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달 4,000만 원씩 2년에 나눠서 들어가겠다고 했죠. 일단 지난달은 4,6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목표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네요. 이쪽 보시면 매입 금액은 반올림해서 한 5,9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가 금액은 6,300만 원이 넘습니다. 수익률은 7.67% 정도 됩니다. 이 사이트는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배당금이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관리해주는 사이트인데요. 무료일 것처럼 생겼는데 유료입니다. 1년 단위 결제밖에 안 되고 제 기억에 한 240불 정도 결제한 것 같은데요. 솔직히 결제한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에 거의 3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 내는 거죠. 아무튼 제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2,579달러 정도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평균 배당률은 2.42% 정도이고요. 제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총 1,218달러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00불 정도니까 한화로 한 12만 원 정도 되겠네요. 우선 종목별 보유 주식 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4주, AMD 30주, 아메리칸타워 5주, ASML 2주, 보잉 1주. 보잉은 공부용으로 사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일즈포스 2주, 디즈니 8주, 그리고 DVY 5주, 페이스북 1주, 구글 2주, 인텔 5주. 인텔은 최근에 보유량을 확 줄였습니다. 인텔은 제 기준으로 보면 별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최근에 애플이 인텔 CPU를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인텔은 더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츠 ETF죠. 173주. 항공주만 모아놓은 ETF입니다. 팬데믹으로 피해를 많이 본 종목이 항공주라 ETF를 조금 사봤고요. 코카콜라 30주. LIT ETF죠. 21주. 사우스웨스트 항공 80주. 항공주 중에서 단일 종목은 그나마 재무 상황이 나아 보이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조금 사봤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5주, 넷플릭스 2주, 퀄컴 30주, QQQ 5주, SDIV 103주, SKYY 5주, SPHD 12주, SPY 1주, SPYG 7주, 그리고 AT&T 340주, 테슬라는 10주. 요즘 핫한 테슬라 10주밖에 못 모았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950달러 정도 되고 목요일 기준 테슬라 주가가 1200달러까지 올라갔죠. 지금 수익률은 27% 정도 되는데요. 조금씩 조정이 있을 때마다 샀는데 더 살 걸 그랬네요. 그리고 TSMC는 20주, 우버 26주, VIG 4주, VNQ ETF죠. 이거 5주, VYM 6주, XLK 5주, 자일링스 1주입니다. 제가 개별 종목은 30%, ETF를 70% 비율로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훨씬 더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ETF보다는 개별 종목 투자가 더 재미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요. 계속 투자해 나가면서 개별 종목과 ETF 비율을 조절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쪽 디비전드 일드를 클릭해서 배당률이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면 SDIV ETF가 8.12%로 배당률이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SDIV는 월 배당입니다. 두 번째가 역시 AT&T죠. 배당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6.91% 정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AT&T가 주가 성장성이나 이런 면에서 SDIV 같은 ETF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중에서 자율주행이나 IoT만 해도 지금보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훨씬 커질 것이고 통신 인프라 회사인 AT&T나 버라이즌 같은 회사들도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두 회사는 이번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편에서 다뤄보려고 하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인컴을 클릭하면 월별로
그야말로 내가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7월 달에 $30 정도가 입금될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당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어떤 종목에서 배당금이 얼마가 입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월 달은 $190 정도가 입금될 것 같네요. 8월 달에 금액이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AT&T 배당금이 입금되는 달입니다. 참고로 AT&T는 분기 배당입니다. 지난 배당금 입금 내역도 알고 싶은데 그건 기능이 또 없네요. 참 불편합니다. 지난 배당금 입금 내역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달은 ERP 주식을 한 $6,600 정도 매수했다가 배당 컷 소식을 듣자마자 전량 매도했었죠. 제가 배당 나길 이후에 매도를 해서 이렇게 $91.8의 배당금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이때 EPR을 매수했던 이유는 배당금을 올 초에 올려줬었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률이 최고 19%까지 갔기 때문에 매수했던 건데요. EPR은 월 1,000만원 배당 수익을 목표로 매수했던 거라 배당 컷 발표가 나고 그냥 미련 없이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수 가격보다 조금 오른 가격에 매도를 해서 약간의 시세 차익도 봤고요. 아무튼 5월달은 EPR 덕분에 배당 수익이 보유 주식 대비 짭짤했고요. 6월달은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중이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배당 수익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달 4천만 원 내외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 철학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주님들이 댓글로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답글을 못 달아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화면을 캡처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회신을 드리거나 댓글에 답글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복 질문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Q&A 영상 때 한 번에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신 주주님들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 투자 원칙이나 투자 철학을 얘기할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투자할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많은 투자 회사들 앞에서 PT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투자를 할 회사를 찾는 관점에서 회사를 보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15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내 회사는 과연 어떨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꼭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하는 CEO들이라면 이 15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전 너무 좋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이 15가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지, 비전이 있는지, 내가 열정을 바쳐서 일할 만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필립 피셔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의 대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워렌 버핏이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회사를 고르는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고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아주 기본이면서 중요한 포인트죠. 주주님들은 투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확실히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투자해야겠네. 이런 확신이 드는 회사가 있냐는 거죠. 주가는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올라갑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뭐 아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제 투자 원칙 중 하나가 매출 성장성이 없는 회사는 투자 안 하겠다 라고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과거 재무제표에서 매출 성장성이 있는지도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회사에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회사라면 주가가 떨어지면 고마운 마음으로 싼 가격에 주식을 더 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해놓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아야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전에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최고 경영진은 현재 매출을 이끄는 주력 제품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자, 이 책이 번역본이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꾼 건데도 읽다 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한마디로 회사의 매출을 이끄는 히트 상품이 사라졌을 때 플랜 B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잘 나가는 제품이 영원히 계속 잘 팔려주면 좋겠죠. 하지만 기업은 항상 플랜 B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MD의 라이젠 CPU가 나오면서 인텔의 CPU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인텔은 플랜 B가 있을까요? 애플도
인텔 CPU를 쓰지 않겠다고 최근에 발표했죠. 인텔의 최고 경영진은 매출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인텔 주식을 사지 않을 생각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미주부 채널에서 다루는 회사들은 대부분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죠. 회사가 미래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투자가 효율적인지도 체크해봐야겠죠. 그 분야의 기술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적어도 이 회사가 연구개발비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매출 규모 대비 몇 프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건 봐야겠죠. 이건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사의 기술과 관련한 자료나 뉴스 정도는 검색해보고 투자해야겠죠. 내 투자금을 10배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정도도 안 보고 투자하실 건가요? 네 번째 포인트는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공감이 갔어요. 훌륭한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경쟁력은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은 1등인데 시장 점유율에서는 2등을 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투자 회사들 앞에서 PT할 때 투자자들로부터 이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영업팀은 몇 명이고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투자자들은 영업 조직이 파워풀한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영업 조직이 뛰어난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뛰어난 영업 조직이 있다면 매출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이래서 회사가 매출 성장성이 있냐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회사가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거나 동종업계보다 현저히 낮다면 투자하실 건가요? 자, 일단 왜 그런지는 좀 봐야지 않겠어요? 주린이분들이 재무제표가 어려워서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손익계산서에서 최근 5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만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테마주나 투기성 종목이 아니라면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니까요. 자, 여섯 번째 포인트.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전 다섯 번째 포인트와 이어지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왜 영업이익이 다른 비슷한 회사보다 안 좋은 건지, 영업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AT&T와 버라이즌, 이 두 회사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AT&T는 매년 15% 내외이고요, 버라이즌은 17%에서 23%로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 비슷한 통신회사인데 AT&T가 영업이익률이 더 안 좋을까요? AT&T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두 회사는 곧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은 투자 시 리스크도 될 수 있으니 잘 봐야겠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노조가 데모 많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데모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공장 가동 안 되고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하락할 수 있겠죠. 여덟 번째 포인트입니다.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문 투자 회사들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죠. 이 얘기는 임원의 승진이 능력 위주가 아닌 학연이나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를 체크해봐야 한다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 무슨 대기업 임원이 누구 처남이라는 등 이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임원들 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겠죠. 아홉 번째 포인트.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제가 테슬라 편에서 투자할 때 CEO도 본다고 얘기했었죠. 위대한 CEO가 위대한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CEO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다른 경영진의 능력도 중요하겠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야후 파이낸셜이나 마켓 스크리너 같은 사이트에서도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누군지 다 나오거든요. 투자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인지 검색해보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정말 공감하는 게, 사업 초창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경 못 썼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분을 신경 못 썼기 때문에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투자회사나 금융 전문가들이 엄청난 양의 기업 자료들을 보면서 심도 있게 보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얻어야겠죠. 예를 들면 매출 대비 이익률은 다른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리고 매출 규모 대비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매출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다른 개념입니다. 미주부의 경제 1도 모르는 주린이 특집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11번째 포인트.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 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역시 이 부분도 영문으로 된 걸 번역한 거라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투자 회사들 앞에서 PT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회사 조직도입니다. 뭔가 다른 회사보다 제품이나 서비스 면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일반 개미들이 회사 투자할 때 정확히 알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겠죠. 우린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 포인트.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자, 이 부분도 일반인들이 회사 투자할 때 알기 힘들지만 저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단기적인 매출 실적만 보고 직원들에게 푸시를 한다면 직원들도 당연히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을 하죠. 그런 회사는 대체로 보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연구개발팀이나 영업팀한테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래, 이번 달 못 맞춘 거 다음 달에 맞춰 라고 얘기한다면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까요?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만 목을 매면 직원들도 단기적인 성과만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주주님들은 이 얘기가 많이 공감되지 않나요? 자, 13번째 포인트.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증자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자금이 부족할 때 증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좋을까요? 주주님들은 어떤 게 좋을 것 같나요?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물론 정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큰 투자가 돼야 하는 경우로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증자를 하면 대표이사나 경영진 입장에서도 지분율이 희석되니 안 좋죠. 주주 입장에서는 발행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주당 순이익도 떨어질 테고요. 발행 주식수가 늘면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14번째 포인트입니다.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이런 경우 많이들 보셨죠. 꼭 경영진을 안 보더라도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품 교환이나 추가 서비스까지 받게 되면 그 다음에도 그 쇼핑몰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경영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냐의 문제입니다. 뭐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5번째 포인트.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 임원들은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청렴한지 인품이 어떤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뉴스 보면 대표이사나 회장님들이 어디서 사고치고 주가 떨어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까지 회사를 투자할 때 꼭 봐야 할 1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주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책 PPL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의 결론 및 제 투자 원칙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심플합니다.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매출이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회사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회사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제품, 서비스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건 또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이길 만한 회사냐를 봐야겠죠. 경쟁에서 밀렸다면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철저히 분석해서 정말 좋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회사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할 게 없죠. 오히려 더 좋아해야죠. 1000만원짜리 샤넬 명품백을 500만원에 할인한다면 좋다고 다들 몰려가서 사지 않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품 같은 회사를 저 미주부와 함께 계속 찾아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다음에 또 봐요. 안녕.